안녕하세요. AWS VPC 기초 개념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WS의 가상 네트워크 환경인 VPC의 핵심 개념을 실무 중심으로 배웁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CIDR,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부터 라우팅까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PC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기본 VPC 이해, CIDR 블록 개념, 서브넷 이해,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팅 테이블 기초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실제 VPC 생성 코드, 기본 VPC 조회 코드, CIDR 분석 코드를 실습하고 마지막으로 실전 팁까지 다룹니다. 먼저 VPC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VPC는 버추얼 프라이버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AWS 클라우드 내에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클라우드 안에 여러분만의 독립적인 사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AWS 고객과 완전히 격리된 보안 환경을 제공하며 IP 주소 범위, 서브넷, 라우팅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소스 간 통신을 제어하고 인터넷 연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VPC가 필요할까요? 옛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라우터와 스위치를 직접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VPC를 통해 논리적 격리를 구현합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VPC의 3가지 핵심 장점은 보안성, 유연성, 확장성입니다. 다른 고객과 완전 격리되고 네트워크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쉽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VPC를 생성하는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토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VP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토3 리소어스로 이 리소스를 생성하고 create VPC 함수로 VPC를 만듭니다. 사이저블락 파라미터로 IP 주소 범위를 지정하는데 여기서는 10.0.0.016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약 65,000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create tags로 VPC의 이름을 지정하고 motherfire리뷰트로 DNS 호스트네임을 활성화합니다. DNS 호스트네임을 활성화하면 IP 주소 대신 이름으로 서버에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VPC ID와 CIDR 블록을 출력합니다. 실무에서는 VPC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대부분의 기업은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을 별도의 VPC로 분리합니다. 개발 중인 불안정한 코드가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발용 VPC에서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스테이징 VPC에서는 QA팀이 검증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VPC에서는 실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분리하면 보안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개발 중 실수로 프로덕션 데이터를 건드리는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VP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S 계정을 생성하면 각 리전마다 자동으로 기본 VPC가 생성됩니다. 초보자가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없이 바로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 기능입니다. 기본 VPC는 CIDR 블록이 항상 172.31.0.016으로 고정되어 있고 각 가용 영역마다 퍼블릭 서브넷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VPC와 커스텀 VPC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VPC는 편리하지만 CIDR 블록 변경이 불가능하고 네트워크 구조 설계에 제약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본 VPC를 빠른 테스트와 학습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서비스와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커스텀 VPC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환경별 VPC 분리로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 VPC를 조회하는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토3이 클라이언트로 이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describe VPCs 함수에 isDefault 필터를 사용하여 기본 VPC를 찾습니다.
각 리전에는 최대 하나의 기본 VPC만 존재합니다. 응답에서 VPC ID, CIDR 블록, 상태를 출력하고 디스크라이브 서브네츠 함수로 기본 VPC에 속한 서브넷 정보도 조회합니다. 보통 리전의 가용 영역 개수만큼 서브넷이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본 VPC가 없다면 해당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제 CIDR 블록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CIDR은 클래스러스 인터도메인 루팅의 약자로 IP 주소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0.0.0.016처럼 IP 주소와 슬래시 뒤의 숫자로 표기하며 슬래시 뒤의 숫자는 네트워크 부분의 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슬래시 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은 IP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은 약 65,536개 IP 주소를 제공하고 24는 256개 IP 주소를 제공합니다. CIDR 블록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WS VPC에서는 16부터 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이 가장 크고 65,536개 IP를 제공하며 28이 가장 작아 16개 IP만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충분한 IP 공간을 위해 16을 선택합니다.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IP가 부족해지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4는 중간 크기로 256개 IP를 제공합니다. CIDR 블록을 분석하는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pAddress 모듈을 사용하면 CIDR 블록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IP 네트워크 함수에 CIDR 문자열을 전달하면 네트워크 객체가 생성됩니다. 이 객체에서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서브넷 마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버 애드레시즈 속성으로 사용 가능한 IP 개수를 알 수 있고 호스트 IP 범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 마지막 부분에서는 for 루프로 8, 16, 24, 28의 IP 개수를 비교합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사용 가능한 IP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PC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IP 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PC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라이빗 IP 대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가지 대역이 있는데 10.0.0.08이 가장 넓은 범위이고 172.26.0.012가 중간 범위입니다. 192.268.0.016은 가정용 공유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역입니다. VPC CIDR 블록으로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CIDR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대부분 10.0.0.016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충분히 크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여러 VPC를 운영한다면 각각 다른 대역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VPC는 10.0.0.016, 스테이징 VPC는 10.1.0.016, 프로덕션 VPC는 10.2.0.016 이런 식으로 분리합니다. VPC별로 다른 대역을 할당하면 나중에 VPC 피어링을 할 때 IP가 겹치지 않아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넷은 VPC의 IP 주소 범위를 더 작은 구획으로 나눈 것입니다. VPC가 큰 땅이라면 서브넷은 그 땅을 용도별로 구획한 것입니다. 각 서브넷은 특정 가용 영역에 배치되며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뉩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리소스를 배치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데이터베이스 등 내부 리소스를 배치합니다. 각 서브넷은 하나의 가용 영역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와 인터넷 사이의 관문입니다. VPC의 리소스가 인터넷과 통신하려면 반드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배치된 이 인스턴스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VPC와 인터넷 연결의 관문이며 퍼블릭 IP가 있는 리소스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VPC당 하나의 인터넷 게이트웨이만 연결 가능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기초를 배워보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규칙 모음입니다. 각 서브넷은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되며
이 테이블이 트래픽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는 라우팅 규칙을 가집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경로를 결정하고 각 서브넷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연결합니다. 0.0.0.0은 모든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의 라우팅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0.0.0.0 목적지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0.0.0.0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므로 외부 인터넷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웹서버나 API 서버 같은 리소스를 이곳에 배치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은 어떻게 다를까요?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는 규칙이 없습니다.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어 데이터베이스, 캐시 서버 등 민감한 리소스를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같은 내부 리소스를 이곳에 배치합니다. VPC 설계의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멀티 AZ 구성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하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의 서브넷을 배치하고 각 AZ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상을 만듭니다. 멀티 AZ 구성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하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명확히 분리하며 환경별로 VPC를 분리하여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보안 그룹과 네트워크 ACL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VPC의 보안은 2가지 레벨로 관리됩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 레벨의 방화벽이고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 레벨의 방화벽입니다. 보안 그룹은 상태 저장형이며 네트워크 ACL은 상태 비저장형입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 레벨에서 트래픽을 제어하고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 레벨에서 제어합니다. 이렇게 다중보안 레이어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VPC 피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PC 피어링은 두 VPC 간의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VPC에 있는 리소스끼리 마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단, IP 주소 범위가 겹치면 안 됩니다. 두 VPC 간 프라이빗 연결을 제공하며 CIDR 블록이 겹치면 피어링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을 연결하거나 서로 다른 팀의 VPC를 연결할 때 활용합니다. 첫 번째 실전 팁입니다. VPC CIDR을 선택할 때는 넉넉하게 16을 선택하세요. 나중에 IP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CIDR 블록은 한 번 정하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크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넉넉한 16 CIDR 블록을 선택하고 프라이빗 IP 대역을 필수로 사용하며 VPC별로 다른 대역을 할당하여 충돌을 방지하세요. 두 번째 실전 팁입니다. 환경별로 VPC를 분리하여 보안과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환경을 각각 독립된 VPC로 운영하면 개발 중 실수가 프로덕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VPC를 분리하고 테스트는 기본 VPC를 활용하며 프로덕션은 항상 커스텀 VPC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실전 팁입니다. 서브넷 설계 시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서브넷을 배치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하세요. 각 AZ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상을 만들고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합니다. 멀티 AZ 서브넷을 구성하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상으로 설계하며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세요. 이상으로 AWS VPC 기초 개념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VPC의 핵심 개념부터 실무 활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AWS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